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부터 파악해 볼 텐데요. 자, 이번 주 국내 빅 이벤트,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이죠. 엑사원 개발을 이끈 AI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업들 각각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 밖에 미국에서는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CPI와 PPI에 이어서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ASML이나 TSMC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걸로도 보입니다. 자, 나머지 개별 기업들과 개별 이슈들 일정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장에서 확인해 볼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도 주인공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무역국들과의 협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백악관 캐비넷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히 브라질에는 50% 관세 서한을 보낸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럼에도 협상 기한은 8월 1일까지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든 적이든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또 미국을 상대로 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에 비판적인 동맹관을 드러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관세 엄포 때문에 뉴욕 증시 또 한 번 압력을 받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는 소비 진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우리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3분기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주식시장에 대한 반등, 소비 쿠폰과 여름 휴가 특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매 유통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 슈퍼마켓까지 한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102로 집계된 건데요.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100을 상회한 겁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기 전망 지수가 전분기 대비 37포인트나 오르면서 업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여름 휴가로 음료나 또 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소비 결제 같은 소비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소비 진작에 더해서 계절 특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내수 소비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소비주들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인데요. 산업연구원이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매출 전망 BSI가 전분기와 같은 95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랑 조선, 철강 같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 봤을 때 바이오나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같은 3개 업종은 100 이상을 나타내면서 전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나 특히 5G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관련 기업들도 주시를 해봐야겠죠?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주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다른 출발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장 키워드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코스닥을 보자. 그리고 미 하원 크립토 위크. 예. 크립토 위크면 뭔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번 주 이슈가 많을 걸로 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주 전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내일부터죠. 14일부터 17일까지 스테이블 위크, 크립토 위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안티 CBDC 액트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이미 다 가상화폐 관련주인 가상화폐 이슈 관련 거는 이제 다 이미 통과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인데 14일부터 17일 안으로 미국 하원에서 이 관련된 이슈가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미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7월 말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는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요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7월 말 그다음에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혹시나 기존에 봤던 종목들에 수정되는 의견이 있는지 잠시 뒤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코스닥이라고 주셨는데요. 이제 이 랠리가 코스피에서 닥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이 800선을 돌파했어요. 사실은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지금 조금 뭐랄까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는데 결국 뭐 시장이 언제까지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형성했을 때 코스닥 지수도 지수 1000에 근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뭐 이제 고점까지 이렇게 전고점까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6월 한 달 동안에 가장 좀 그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사실 올해 내내 좀 부진했던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가 6월 한 달 동안 5.8%가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흐름 자체가 그동안 M7이라든가 대형주 위주의 흐름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뭐 6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됐는데 결국 뭐 이런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이런 대형주 코스피 위주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물론 최근에 바이오는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뭐 금리 민감도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익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부분들이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결국 향후에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온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규제 완화라든가 뭐 투자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부각이 된다면은 결국은 코스닥에서도 이제 정책 기대감들이 좀 확산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앞에서 이제 그 업종별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IT 소부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지러웠던 부분들도 시원하게 긁어주신 것 같아요. 예, 업종이나 스타일도 그렇지만 종목별로도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선별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를 바탕으로 어떤 쪽으로 눈길을 좀 봐야 될지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관세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있어요. 먼저
불확실성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일단 하방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캐나다, 브라질도 그렇지만 유럽연합이나 좀 우방국들에 대한 관세율이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히려 더 강경책을 쓰고 있다? 네. 역으로 말하면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일본이 저렇게 미국한테 강경하게 나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만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금 스탠스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좀 약간 이 상황을 이런다고? 그럼 난 더 세게 나가겠다. 이렇게 좀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EU라든가 이런 국가들한테 지금 이게 높은 관세율을 통보를 하고 지금 이제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도 지금 다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얘기들 최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이제 또 마지막에 또 꼬리 내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이후에 반드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좀 그런 쪽에 어떤 기대라기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저렇게 이제 좀 강한 관세,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 이제 당장 이번 주에 CPI,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부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지금 일단 미국이 어떤 협상용 또는 이제 마지막 어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의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은 저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간에 향후에 이제 조정 내지는 변화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신다면은 결국 열심히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를 저는 좀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수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명확한 것 같아서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눈길이 계속해서 쏠리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여기에 여름 휴가라는 특수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 소매 경기 업체들이 기대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소비 진작하면 여러 키워드가 떠오르죠. 화장품, 유통 안에서도 백화점이나 편의점 여러모로 갈릴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뭔가 일시적인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을 추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래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마다 이걸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백화점 또는 유통마켓,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 한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해서 RBSI입니다. 근데 보통 이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을 넘어가면 경기가 이 관련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입장인데 이게 100을 넘어간 게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21년 3분기 때도 100 상가 5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지금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차트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업종군들이 좋냐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평가를 할 때 수치들을 보니까 왜 좋냐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돈을 또 쓰게 돼 있죠. 거기다가 정부가 또 경기 부양책을 또 쓰고 있고 하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하면 또 돈이 또 많이 좀 풀리겠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매 쿠폰을 이제 조금 있으면 3분기 이후에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보니까 유통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매 유통업이나 고가의 백화점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가 품목을 파는 건데
경기가 또는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또 많은 비싼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유통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소매 유통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 성수기를 또 맞고 휴가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류라든지 빙과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빅체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판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매 쿠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형 유통점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돈을 쓸 수 있는 지방 슈퍼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만 빼고는 상당히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군들 여러분 보신다면 3분기 이후 하반기 때도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반등을 많이 움직임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군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주류, 빙과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수, 계절적인 특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유통주 안에서도 조금 다른 결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사로 가볼까요? 소비주들은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데 울상을 짓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이죠.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쉬울 것이다 라는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조업이라고 또 다 같은 제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나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쪽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5G 안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사실 5G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장 큰 재료는 미국 내에서의 주파수 분배 이제 경매 그 부분 이슈. 그 이슈예요. 사실 그게 네. 제일 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5G, 6G 시장까지 어떤 성장세. 그래서 뭐 지금 올해도 중요하지만은 내년 한 2027년까지 어떤 그런 그 성장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크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언택, 또는 네. 이제 뭐 애플이나 이제 신제품들을 내놓는데 이제 뭐 대세가 이제 폴더블이란 어떤 그런 것들이 대세가 돼가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얇아지는 폴더블인데 더 얇아지는 어떤 이러한 어떤 디바이스들이 대세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런 밸류체인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하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다 이제 뭐 신약에 대한 어떤 그 임상 발표라 결과 발표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관세 이슈라든가 또는 미국의 약가이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잠잠해졌어요. 완화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소화를 해내면서 그렇다면 이제 조금 상저하고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네. 보면 뭐 거의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역시 그 관세 영향이 아무래도 제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자동차라든가 뭐 여타 그런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힘들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다 반영이 된 이런 업종들 위주로의 어떤 좀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 또 디스플레이 쪽은 KH바텍 같은 힌지 기업들 진짜 주춤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발 어디에 무게를 두면 좋을지 섹터 점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자,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진짜 매니저님 긍정적인 의견이 잘 안 돌아오네요.
LNF 뭐 개별 호재가 있었죠. 이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다 간 상태에서 많이 안 간 쪽으로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의 뭐 석화주라든지 2차전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닙니까? 네,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 몰리는 것도 그렇고 네. 이미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중국이 원래 LFP 배터리를 위주로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 개 배터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뭐 3원 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상용화돼서 되고 난 다음에 평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가격이 더 다운되겠죠. 거기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고 전 세계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1등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로 LFP 배터리에 진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겠다. 미국 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LFP 배터리의 추세가 지금 트렌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2차 전지의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화면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슈 관련돼서 특히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의 하단 부위에 있고 상단을 뚫고 올라오고 있지 않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 장의 주도 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왼쪽에 지금 보면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산다고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아무리 산다고 그래도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뚫기에는 제가 보기에 2, 3년 이상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가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못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특히 엔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 너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2년 이상 장기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업종분들 바닥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 3년 동안 기회비용, 시간 비용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업종군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1년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직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분석이셨어요. 그 사이에 충분히 주도로 이끌어가는 섹터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자. 아직은 2차 전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 들어봤을 때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새롭게 추가된 이슈가 있어서 의견에 있어서 첨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시장 예상보다 더 부진했는데 일단 시장 그거를 좀 소화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2분기 실적은 그렇다라고 치자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실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뭐 이제 HBM의 공급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호적인 환경은 지금 그 구형 DRAM들, 뭐 DDR4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반도체 업체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았습니다. 30만 원에 다시 한번 근접을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 시총 4조 돌파라는 상징적인 재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는 이제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HBM4의 어떤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과연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각됐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HBM4용 그 웨이퍼 절단 위한 신규 공정을 도입하겠다. 뭐 펨토처 뭐 레이저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이오테크닉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도 향후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HBM4로 가면서 훨씬 더 정밀하고 미세한 공정 기술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뭐 열 처리라든가 뭐 애칭이라든가 또 이제 전반적인 정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밸류체인에 대한 향후에 이제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는 한미반도체와 한화 세미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소울 벤더에서 뭐 듀얼 벤더, 트리플 벤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또는 이제 이런 신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기술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좀 주목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후공정 쪽에서 네.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열처리라든가 애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몇 종목이 있는데, 뭐 STI라든가 또 ST라든가 뭐 YC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기존의 뭐 테크윙이라든가 또 최근에 좀 이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도 여전히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대형주들도 중요하지만 대표주도 네. 중요하지만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서서히 좀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키 맞추기와 함께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레거시 쪽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모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점검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또 증권주가 또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앞서 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14일에는 하원에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 15일에는 또 빠르면 표결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카카오 그룹주 이외에 어떤 기업이 있냐라고 했을 때 쿠콘 말씀 주셨는데 시세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또 반대로 카카오페이나 미투오는 또 많이 빠져서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카카오페이나 제가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말씀드렸고, 조금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다나라고 제가 쿠콘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쿠콘만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고나 주의 딱지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경고 주의가 안 붙어야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다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왜 다나리 지금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무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이 됐기 때문에 300% 이상 올라간 거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딱지까지 붙은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한 목요일 날지 금요일까지 이게 경고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에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데, 그런 관련된 이슈로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쿠콘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죠. 쿠콘 같은 경우는 지금 API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API는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500개 이상의 은행, 예를 들어서 뭐 KB은행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많은 이제 핀테크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쿠폰 같은 경우에 딱지가 안 붙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다날이나 카카오페이는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급등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 주 내로 카카오페이와 다날이 딱지가 떨어진다면 다음 주부터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차이가 그 딱지의 차이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좋은 팁. 신용을 예.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진입하는데 조금 투자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네, 유동성의 차이였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번 주 딱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끝으로는 저희 금융주,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금융주 안에서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증권이 주인공이었어요. 증권 헤드 그 안에서 뭐 부국증권에다 신영 이제 마지막은 LS였는데 역시 계속 가는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생보사나 금융 안에서 은행 쪽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저는 이건 단기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국면이에요. 지난주에 뭐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하는 자료가 나왔고, 이게 논지는 그거죠.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들, 기존에 있는 주도주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조선이라든가 조선업종도 막 올라갈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떤 업종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비싸 보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은행주나 증권주의 PBR을 보면은 전부 1배 미만이에요. 1배 미만 정도가 아니죠. 아직도 0.3배, 0.4배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완벽한 땡처리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제값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 100원에 거래되다가 1,000원에 거래가 되면 되게 비싸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정강화 단계를 거쳐야 되죠. 자, 이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위한 상승이라는 점이 컸는데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정책이 뒷받침되는 이제 그런 우상향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등이 아니고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나타난 것처럼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뭐가 있냐. 거기서 나타난 게 지난주에 중소형 증권사들 또는 보험사들. 보험주들이 주 후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증권이나 은행주에 비해서 보험주들이 못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아마도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 의견은 사실 장기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의 여건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가치로 평가받기는 아직 멀었다.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 조정이 있어야만 튼튼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힌트 얻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리노공업과 쿠콘입니다. 예, 쿠콘 앞서서 딱지가 아직 안 붙었는데 이번 주 오히려 반대로 붙으면 어떡하죠? 이거 붙을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 5거리일 동안 40 내지 60%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콘이 이번 주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네, 좋습니다. 쿠콘에 대한 힌트로 정리해 봤고요. 자, 리노공업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견조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6%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어떤 뭐 신규 디바이스의 테스트 시뮬레이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이제 특히 앞에서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오늘 리노공업을 골라봤습니다. 네, 리노공업. 요즘 후공정 안에서 소켓 기업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장인 리노공업까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